안녕하세요. 많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나이도 아닌 47살의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들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선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조언도 받아볼 겸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신청한 건 바로 동생 때문인데요. 그동안 살면서 저희 가족들을 너무 속썩여서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고 여자이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워낙 남자 같은 성격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마음은 여리고 착한데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남자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억양도 세고 거침이 없어서 사생활 자체를 숨기는 성격도 아니라 한번 친해진 사람들은 동생의 매력에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누구보다 잘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동생인데 저희 가족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의 상황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그런지 저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10년 전쯤 양가 집안이 함께 계곡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한 이후 장모님이 많이 외로워하셨고 홀로 계신 시간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여행을 모시고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도 싫어서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께 통보식으로 여행을 갈 거니 무작정 준비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워낙 움직이지 않으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모든 걸 계획해서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상상 이상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장모님의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만족할 만한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왔던 동생이 장모님과 대화를 주고받더니 술이 좀 과했는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돈처녀,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 낯이 익은데 혹시 우리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분명 알고 지낸 사이 같은데. 저를 알고 있다고요? 오빠 상견례 때 잠깐 얼굴 뵌 적은 있었지만 그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상견례 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미안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워낙 닮아서 그랬나 봐. 세상 살다 보면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상대방에겐 실례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뭐가 이리 딱딱해? 그냥 웃으면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당신도 그만해. 아가씨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른데 왜 그래? 그래도 그렇지.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얼굴을 붉혀야 됐어?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계획한 건데. 앞으로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술도 좀 적당히 먹어. 여기 너 혼자 놀러 온 거 아니잖아. 최근에 우리한테 말 못할 문제라도 있었어? 그런 거 없어.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걱정해주는 척 하는 거야? 놀러와서까지 내가 훈계 받아야 돼? 이런 기분으로 술도 못 마시겠네. 먼저 일어날 테니까 나 없이 서로 재미있게 분위기 즐기고 시간 보내세요. 눈치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오늘 같은 날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들어갔잖아. 여기까지 와서 당신까지 흥분하면 되겠어? 나중에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기분 좀 가라앉혀. 솔직히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출발할 때는 기분 좋게 나섰는데 전날부터 분위기를 깨버렸으니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어색해진 분위기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장모님의 옅은 미소가 제 마음을 안 좋게 했어요.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술 기운에 거침없이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에 동생한테 실망을 했어요. 제가 노력해서 준비한 걸 알면 나중에 따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의 분위기 조성은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동생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전날에 있었던 일은 그날로 털어버린 것 같아 저도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다음날은 서로 웃으면서 좋게 지나갈 수 있었고 무사히 일정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내려드린 다음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을 다음으로 내려주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를 하자고 간단하게 얘기하며 헤어진 뒤 장모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말을 겨냥한 1박 2일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즐거웠던 기억들을 되새기며 집으로 가시는 동안 쉬지 않고 아내와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결혼 이후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의 적적함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경 써드리기로 마음 먹었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외롭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게 같이 시간을 보내드렸어요. 장모님도 저희가 신경 쓴다는 걸 잘 알고 계셨는지 매번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의 밝은 얼굴에 저 또한 만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이 그렇게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동생이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내가 따로 동생에게 찾아가 이것저것 신경 써주길래 고마운 마음에 퇴근하고 동생 집에 들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현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뒤쫓아가 보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정이가 몸살 났다고 이 많은 걸 싸우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거라도 신경을 써줘야지. 자네가 마음이 놓일 거 아냐? 혼자 생활하는데 밥도 잘 못 챙겨 먹을까봐 밑반찬 몇 개 만들어 왔어. 그리고 여기 죽도 써왔으니까 거르지 말고 먹으라고 전해줘. 가시게요? 멀리까지 오셨는데 들어오세요. 아내 예진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같이 가면 될 거예요. 괜찮네.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겸사겸사 잠시 들린 거니까 예진이랑 여기에서 일 보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 장모님은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고 양손 가득 만드신 반찬들과 동생이 좋아하는 늙은 호박죽을 만들어 주셨어요. 장모님을 먼저 보낸 게 마음이 쓰였지만 약속이 있으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동생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방문을 열어보니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있던 동생을 아내가 보살펴주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장모님이 왔다 가셨다는 말을 전하자 그 말에 놀랐는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아까의 상황을 대충 설명해 준 뒤 만들어주신 호박죽을 데워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던 동생은 신경 써주신 마음 미안했는지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 동생이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이 쓰여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동생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주니 금세 회복이 되었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뒤 그동안의 관심이 고마웠는지 동생이 따로 식사 자리를 초대하게 되면서 장모님과도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되는 기분 좋은 날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었는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서 많이 당황했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 속에 어렴풋이 생각났던 사람이 어렸을 적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였네요. 사돈처녀가 아주 오래전 나를 많이 사랑해주던 어머니와 많이 닮았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이가 9살 정도 됐었는데 어머니가 여름에 밭일을 하시다가 뱀한테 물려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 정말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었는데 그날 하필 개울가에서 정신없이 친구들과 놀고 있던 때라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움의 손길인지 모르고 있었지. 그날 이후 기억 속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사돈처녀를 보니까 과거의 일들이 막 떠올랐네요. 어찌됐든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 잘 지내봐요. 사돈댁보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요. 저도 처음 듣는 장모님의 과거였는데 아내도 처음 듣는 듯 놀란 표정이었어요. 워낙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이시고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친한 분들 아니면 말수도 적어 가까워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아내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장모님이 저를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난감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된 이후 장모님과 동생은 상당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나중에도 서로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낼 정도로 누가 봐도 엄마와 딸 사이 같아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의 집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가끔 주말에 얼굴 보는 것 외엔 거의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장모님과 동생의 집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해서 나중엔 장모님이 동생을 찾아가는 게 아닌 동생이 장모님 집에 찾아가 친딸처럼 지낼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나중엔 부모님이 되레 장모님께 질투를 할 정도로 서운한 마음을 꺼낼 만큼 잘 지내는 모습에 저와 아내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대로 행복이 끊이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저에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이 오길래 뭔 일인가 싶어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얼굴 표정은 왜 그래?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데? 그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빠를 부른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적응이 안 됐거든. 안싸정 오른 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어제도 나랑 영화 보기로 해서 만났었는데 문제는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일이 터져버렸거든. 갑자기 사라지셔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영화는 시작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길래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내가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가보니까 한쪽 모서리에 웅크려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래서 한참을 진정시켜드리는데 진땀을 뺐다니까? 완전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았어. 평소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신데 갑자기 돌변하셔서 어찌나 난감하게 만들던지. 내가 말한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반복되고 있다니까? 다인이도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열을 하시다가 내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기회 되면 한번 잘 봐봐. 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붙어 있잖아. 장모님이 정말 그랬다고? 나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라 많이 당황스럽네. 일단 알겠어. 내가 조만간 시간 잡아서 지켜보도록 할게. 아직 예진이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 오빠가 생각했을 때 장모님이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 그렇게 한참 동안 동생과 대화를 끝낸 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장모님이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과 자주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내에겐 말을 하지 않았어요. 큰일이 아니면 동생에게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동생과 함께 어머님과 약속을 잡아 셋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동생이 말했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길래 자주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 또 그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얘기한 뒤 헤어지려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이리저리 도망을 치면서 저희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가 급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팔을 꽉 잡자 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얼굴 표정을 보이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장모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었고 그 순간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을 목격해버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동생이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툭툭 치더니 한쪽 모서리에서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는 장모님을 손으로 가리키며 동생이 잘 보라면서 천천히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 드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진정이 되더니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옆에 붙어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땐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셨어요. 재차 물어봤지만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는 모습을 확인한 순간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모님한테 치매가 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조용히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해주자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슬픈 얼굴로 장모님을 바라봤네요. 결국 아내에게 말을 해야 했지만 출산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장모님도 자신이 치매가 온 걸 알게 된 이후 그 충격으로 인해 집 밖을 나오지 않으셨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려 연락도 받지 않게 되면서 결국 아내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치매라는 사실 때문에 충격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지 힘들어하다가 진통이 오게 되었고 출산까지 이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출산 일정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고 아내는 산후조리를 하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무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지금 우리가 엄마를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병원에서 급성 치매라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 이제 막 아이도 태어났는데 모든 걸 안고 갈 수는 없잖아. 요즘 시설 좋은 것도 많다고 하니까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집에 모신다 해도
당신은 온전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힘들긴 하겠지. 의사가 그랬잖아. 치매가 온 순간부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럼 당신이 괜찮은 요양원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해. 내가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 결국 아내의 말대로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꽤 많은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면서 그동안 장모님과 함께한 추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니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괴로워했던 건 동생이었어요. 장모님과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동생에게 연락해 함께 요양원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가족의 경제 능력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몇 군데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동안 동생도 장모님과 정이 많이 들었었는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내를 대신해 동생이 자주 요양원을 방문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은데 그 시간을 쪼개서 요양원을 찾았으니까요. 그동안 살면서 동생을 많이 봐왔지만 너무 다른 모습이 적응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어서 상당히 놀랐어요. 워낙 개방적이고 털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성격은 아니라서 동생의 행동들이 저에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네요. 장모님도 한동안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요양원에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받는 순간 너무 놀라 급하게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노인네 때문에 결국 저희 직원 한 명이 그만뒀다고요. 이런 건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야죠. 저기요, 뭘 그렇게 몰뚱히 보고만 있어요. 당장 말리셔야죠. 저희 직원 머리털 다 뽑혀서 대머리 되겠네. 노인네가 힘이 얼마나 센지 분리시켜 놓으려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양사들이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장모님,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이것부터 놓고 저랑 얘기하세요.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흔들어대기 시작하셨고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냐며 더 심하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장모님에게 머리를 잡힌 채 요양원이 난장판으로 되었는데 동생이 화를 내는 한마디에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한쪽 귀퉁이로 달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갑자기 애처럼 돌변한 장모님에게 다가간 동생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 당황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경혜야,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니까 얌전히 지내고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엄마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한 번만 더 여기 있는 분들 괴롭히면 그때는 엄마가 더 크게 화낼 거야. 알겠어? 늦었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셔. 동생이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엄마인 것 마냥 꾸짖는 말도 안 되는 모습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은 침착하게 장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 아이도 가지지 않은 처녀인 동생이 하는 행동들은
영락없는 엄마였어요. 거기에 더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장모님의 말에 동생은 손을 내밀었고 무서워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에도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모습에 결국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애가 되어버리는 장모님의 행동들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저에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동생에게 찰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며 장모님을 재우는 동생의 눈빛은 상당히 슬퍼 보였고 이내 깊은 잠이 드셨는지 축 처진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출발 전에 동생을 불렀었는데 이렇게까지 장모님이 말을 잘 들으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요양원이 조용해지자 원장님이 저와 동생을 사무실로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저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동생분이라고 하셨죠? 매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방금 보셨겠지만 저녁마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진정제를 용량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워낙 몸이 약하셔서 위험하다고요. 저희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요양사분들과 의논했어요. 그리고 다수결로 돌봐줄 수 없다는 게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으니 날이 밝는 대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원장님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 다음날 아침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도 그동안 많이 지쳐버렸는지 밝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얼굴은 그늘과 슬픔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아내에게도 전날에 요양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을 했을 때 경악을 했었죠. 그리고 아내는 동생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모든 걸 비밀로 하고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계셨는데 아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온갖 물건들을 전부 던지고 깨부수면서 장난치는 모습은 영락없이 철없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요. 정말 위험했던 건 아내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물건을 던지면서 아이 머리 근처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장모님은 아예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잠깐 돌봐드리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이 모든 걸 동생은 저희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장모님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겐 비밀로 하고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게 된 거였죠.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저희 집 안에서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언성이 높아져 있길래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빠, 사장어른 지금 어디 계셔? 왜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설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요양원으로 모셨어? 그렇게 해야만 했어. 너도 인생이 있는 거고 언제까지 장모님의 뒤를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정한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지금 일까지 하면서 그동안 계속 요양원에 다니고 있었잖아.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거라고. 지금 너 꼴을 봐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곤에 찌들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빨리 요양원 어딘지 나한테 말해. 갑자기 바뀌어버린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고 계실 게 뻔하다고. 미안해. 그렇게 해줄 수 없어. 충분히 요양사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이번에 모신 곳은 장모님같이 급성 치매가 심한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 경험이 많다고 하셨어. 그러니 현정이 너도 이제 내려놔도 돼. 나는 오빠로서 너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동안 장모님과 둘이 함께 있던 많은 추억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오빠가 한 행동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요양원 어디로 모셨는지 빨리 말해. 지금쯤 무서워서 눈물 흘리며 떨고 계실 거라고.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이렇게까지 장모님과 동생의 사이가 떨어지기 싫을 정도로 끈끈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동생은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차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허겁지겁 문을 열면서 장모님을 찾았고 급성 치매 환자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늦은 밤인데도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이 어딘가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급하게 달려가기 시작했고 문을 여는 순간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걸 본 동생은 장모님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린 장모님은 길을 잃었다 엄마를 찾은 것 마냥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의 품속으로 들어가 껴안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장모님과 동생이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애틋해진 건지 들어봐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장모님은 동생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겨우 잠드신 뒤에야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오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당연히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나도 처음에 갑자기 변하신 모습이 엄청 당황스러웠어. 그런데 아주 잠깐이었지만 과거에 당신 엄마를 잃은 기억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나를 보며 보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오빠 처음 상견례 할 때 나보고 누군가와 닮았다고 했었고 놀러 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잖아. 그리고 나중에 세상을 일찍 떠나신 엄마가 나와 많이 닮았다고 설명해 줬었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셨던 거야. 그리고 본인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 반일하실 때 뱀에 물리시고 나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걸 보고도 친구들과 물장난하며 놀았던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원망하고 있었어. 병원에서 그러더라. 급성 치매가 남들보다 훨씬 심하다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그리고 지금보다 점점 더 심해질 거래. 하지만 나는 그동안 나에게 잘해주신 따뜻했던 마음을 받기만 하고 등을 돌릴 수 없었어.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곁을 지켜드리고 싶어. 그래서 조금이나마 과거의 괴로운 기억들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 오빠, 정말 웃기지 않아?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저 조금 닮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젊은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 사장어른의 어렸을 적 기억에 젊은 엄마는 나랑 비슷했었나 봐. 남은 기간 내가 좀 힘들어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 동생의 말에 장모님의 슬픔이 그대로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던 도중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해하길래 동생과 나누었던 대화를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동생이 사이에 자기가 몰랐던 또 다른 일들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동생은 잠에서 깬 장모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잘 다니던 회사였죠. 하지만 동생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차후에 복직을 하겠다고 모든 일을 처리한 상태였고 시간이 되는 대로 아내와 저는 동생이 집에 찾아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신경 써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장모님과 동생의 문제를 처음 들으시곤 많이 당황해 하셨지만 워낙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라 이해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복잡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모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애가 되어가면서 더 난리를 쳤지만 동생은 단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정말 동생이 엄마인 것 마냥 장모님을 돌봐드렸습니다. 그저 본인이 과거에 세상을 떠난 엄마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걸 희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손을 타야 할 정도로 애가 되어버린 장모님이 걱정이 돼서 저도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일찍 퇴근을 해서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을 들어가자마자 동생이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제가 왔다는 인기척을 들려주면서 널브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매일 떠들던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장모님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이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겼는지 열리지 않길래 방문 열쇠를 찾아서 잠긴 문을 연 순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택시를 타고 동생 집으로 달려오라고 얘기한 뒤 침묵만 흐르는 집안에 절규하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네요. 열지 말라고. 보고 싶지 않아. 떠나 보내드리기 싫단 말이야. 내일 같이 가기로 했단 말이야. 어렸을 적 사셨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고 계셔. 나를 보며 계속 엄마라고 하는데 졸리고 눈이 감긴데 옆에 있어주라는데 차마 세상 떠나시는 걸 볼 수 없겠더라고. 나한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대. 엄마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대. 그런데 너무 졸려서 자야 할 것 같다고 자장가를 불러달라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대로 보내드리기 싫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현정아, 네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 너로 인해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금 당장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장모님 편히 눈 감으실 거야. 자장가 불러달라고 했다며.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마지막으로 엄마 목소리 들으며 자고 싶지 않으시겠어? 지금 많이 괴로워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옆을 지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생은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려는 모습에 두려웠는지 겁을 먹은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은 채 화장실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편히 보내드리자는 말에 동생은 오열을 하면서 평소에 장모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주며 꽉 껴안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모님은 동생의 목소리에 편안함을 되찾았고 동생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동생이 누군가와 닮았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며 불쾌했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장모님과 동생은 어느새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엄마와 딸 같았어요. 동생은 떠나시는 길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한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아내와 함께 동생 집을 찾았는데 집안 곳곳엔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엔 동화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치매를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많은 치매 환자 중 한 분이셨죠. 동생이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어린아이 돌보는 것보다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지면서 장모님이 대소변 실수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실은 내색하지 않고 돌봐주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도 마지막까지 가는 길 최선을 다해준 동생에게 매일 고마워하고 있어요. 지금은 장모님이 떠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린 이유는 제 동생이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 가족이 돈을 모아 동생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꽃집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된 거였죠. 앞으로 제 동생이 결혼할 남자와 살아가는데 축복이 함께하라고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댓글을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조언이나 해주고 싶은 말들 아낌없이 적어주시면 뜻깊은 선물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